들을 더욱더 이제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본다면 사실 역사 교육에 있어서 그 박물관의 중요성은 뭐 제3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을 역사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유럽에서도 박물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요,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 기관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또 정체성을 이제 확립한다든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도 유물, 고고 유물, 뭐 미술 유물 또는 문헌 유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국민들이 그걸 쭉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한몫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상설 전시를 통사 중심으로 한 거,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한다든지 애정을 갖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아까 275만 명이 이제 관람객이 이제 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세 배 됩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가 많이 오게 된 건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 수치가 1년 동안의 수치입니다. 1년입니다. 1년. 1년에 275만 명. 예. 일본은 우리보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 했고 고궁박물관이 12위 했고 동경국립관이 14위를 했는데요. 예. 인구가 우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는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학생들이 100만 명 이상 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동경국립박물관장하고도 뭐 한번 얘기하다가 우리가 많긴 많은데 학생들이 많은 게 좀 문제다 했어요. 일반인이 더 많지 않겠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동경국관 부럽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는 자라나는 세대가 자기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라든지 또는 그 놀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아주 우리 박물관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주중에 학생들이 많고요. 주말에는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박물관의 유물들을 많이 보면서 일종의 이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는 이 역사 그러면 지식 그래가지고 미리 뭘 알고 와야 되고 책을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또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내가 뭘 알아야지 가지 그러는데, 박물관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오셔서 느끼시면 돼요. 느껴서 보다 보면 이제 관심 생기는 유물들이 생깁니다. 네. 그때 이제 뭘 찾아보고 한 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또는 그냥 미리 그냥 훑어보고 오고 이런 지식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 문화에 애착 갖게 되고 우리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박물관은 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하려고 하고요. 더 국민들이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느낌으로, 체험으로 우리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대를 해보면서요. 좀 전에 그 학생 수 100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글쎄요 자의로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자기가 선택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 중에 물어보면 그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30분 있다 나와. 이래가지고 박물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딱 와서 교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다니게 해서 또 우리가 이제 해설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이제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그 까닭은 사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리타분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뛰어놀 때인데요. 따분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어 터이고요. 뭔가 정말로 재미를 줄 수 있는 그 방법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좀 개선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특히 학생들이 요즘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비주얼한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소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도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야기, 뒷이야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사전에 예약하면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마다 이렇게 디지털 영상물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유물보다도 어떨 때는 그걸 더 이렇게 재밌다. 재밌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요즘 또 3D니 4D니 이제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요즘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딱 누르면 거기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올해 10월 28일이 5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용산으로 이제 온 이전 5주년이요. 그때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핸드폰을 통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관장님.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단일 민족을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그 강조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민족주의라든지 내셔널리즘 이거는 18세기, 19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근대적인 입장에서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 그때가 어떻게 민족이냐부터 해서 또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따로 있었고 또 우리는 북쪽에서도 이제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도 오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단일 민족이냐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민족은 근대적 민족은 아니고요. 이제 일종의 에스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민족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면서도 우리가 그 전근대적인 민족이라고 그럴까? 또 근대적 민족이라는 건 좀 구별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21세기잖아요. 네. 다문화 사회에 가니까 이제 그 뭔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와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 분들이 이제 와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중심적인 축은 기본적으로 정체성은 확립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문화, 중심과 주변이라는 표현이라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심, 구심점은 있으면서 다원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그 까닭은 요즘 워낙 이제 그 외국인들과의 그 결혼이 늘어나면서 그 다문화 가정이 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 역사 교육도요. 좀 혹시 바뀔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래서 아시아간에 보면 베트남실이 있고요. 지금은 인도,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상 연극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 신랑과 베트남 신부가 결혼한 가족을 초청해서